네, 안녕하세요. 핀사이트 랩스 PB팀장 손영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여 절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자녀들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저는 역으로 질문을 하나 더 다시 드립니다. 언제 주실 계획이시죠? 왜냐? 사실 증여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언제 주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두 번째,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그 세 번째, 그 자녀가 결혼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산가들이 실제 활용하는 증여 전략까지 하나의 로드맵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증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꿀팁들이 많이 나가니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산 파트너 핀사이트 랩스. 일단 첫 번째, 증여는 10년 단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증여공제를 1년에 한 번씩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5천만 원, 또 어머니가 5천만 원 각각 주면 총 1억이 공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부모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 준 금액은 모두 합산이 되는 거죠. 조부모에게 받는 돈도 직계존속으로 합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거죠. 10년 후 10살이 되는 해에 다시 2천만 원, 또 10년 후인 20살 성인이 되면 한도가 늘기 때문에 5천만 원, 그리고 또 10년 후 30살이 되면 다시 5천만 원. 이렇게만 해도 30세 전후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증여는 돈이 많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을 때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모르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 단계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방금 얘기는 목돈으로 2천, 2천, 5천, 5천 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목돈으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금 증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2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한 금액을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법은 아주 흥미로운 계산을 합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돈보다 가치가 낮다고 보는 거죠. 왜냐, 지금 1천만 원이 10년 뒤에 1천만 원보다 가치가 높죠. 미래 1천만 원은 지금 1천만 원보다 가치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미래 지급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증여 재산 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절세 포인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0세부터 39세까지 10년 단위로 정기금 증여를 설계할 때와 가정해 보면 실제로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억 5,084만 원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계산을 위한 평가 금액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약 1억 3,917만 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즉 실제로는 1억 5,800만 원을 받았지만 세법에서는 1억 3,9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죠. 차이가 약 1,900만 원 정도 발생이 합니다. 목돈으로 주는 1억 4천만 원보다 1,8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거죠. 바로 미래 지급분을 할인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기금 증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매월 자동이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최초 증여 시점에 신고를 역시나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녀가 하고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성장했다면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혼인 증여 공제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4년부터 기존 5천만 원 공제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가 된 거죠. 즉 1인당 1억 5천만 원, 또 부부라면 각각 합산이 되면 최대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당연히.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한다면 결혼식보다 먼저 증여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혼을 준비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근데 혼수용품, 예식비,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아파트를 대신 사주거나 자동차를 사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축의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세법상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돈을 자녀에게 전달하면 그것도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제를 만약에 다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혼집 자금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대여에는 총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차용증, 공증, 상환계획. 이 3가지를 갖추면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을 빌려줄 경우 현재 법정 이자율이 연 4.6%거든요. 이거를 적용하면 연 이자가 9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법상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대여도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까지 무이자로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여가 끝이 아니죠. 증여한 자산을 또 어떻게 보호할지도 중요합니다. 또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또 많이들 합니다. 증여는 했어요. 잘했는데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자녀들이 잘 살다가 이혼하거나 또는 재산을 또 함부로 쓰면 또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신탁입니다. 증여 신탁을 활용하면 자녀가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결혼 신탁을 활용하면 이혼이나 사망 등의 상황에서도 혼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증여세를 이제 쭉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자산가 고객들과 제가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증여세를 그냥 좀 내더라도 지금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 대답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한 번만 내고 끝이지만 증여 이후에 발생하는 자산의 성장 과정은 모두 자녀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제를 받고도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은 10%입니다. 일정 금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30세 자녀가 그 돈을 20년, 30년 동안 투자해서 자산을 키운다면 이 복리효과로 증여세보다 훨씬 더 자산 증가를 이제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녀에게 1억 원을 30살에 증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증여세는 5천만 원이 공제된 나머지 5천만 원의 10%인 딱 500만 원만 내면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억을 연평균 수익률 8%로 30년 동안 투자를 계속 잘했다고 가정하면 30년 후에는 이 돈이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증여하지 않고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녀가 60세 되는 해에 증여를 한다면 10억을 증여하기 때문에 이 증여세율이 20%로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증여세도 더 많이 내고 나중에 상속세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해서 거기서 수익이 내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자산가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금을 아끼려고 시간을 잃지 말고 시간을 사기 위해 세금을 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의 이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증여세를 안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자산을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남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공제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증여세를 일부 내더라도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또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 정답이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자산, 향후의 투자 계획, 그리고 향후의 상속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증여 플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는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하고 이거는 목돈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정기금 증여를 통해 현재 가치 할인 효과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자녀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 증여 공제를 역시나 또 활용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대여와 신탁까지 함께 같이 설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큰 가정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를 10% 범위, 20% 범위 안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미래의 자산 성장과 상속세까지 고려한 이제 장기 플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증여와 상속은 긴 하나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를 줄 것인가 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관리와 가족의 부를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산관리와 절세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파트너 핀사이트랩스